어제 새 대표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힘을 보탤 태세입니다. 여권 전체가 전열을 가다듬고 소득주도 성장 공방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당정청 관계를 긴밀하게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당대표 수락연설에서도 청와대에 대한 적극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님을 도와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이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회 노동계 인사 발탁을 구상 중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지지하는 노동계 목소리를 강화해 현 정부 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겁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경쟁했던 김진표 의원에게 당 경제특위 위원장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기획했습니다. 또 청와대와의 정책소통 창구인 김태년 정책위 의장을 당분간 유임시킬 계획입니다. 곧 단행될 개각에선 심기일전과 성과 도출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 관련 장관들이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청와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책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자 해임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김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독선과 아집으로 국민의 고통을 더 키운다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장하성 실장 등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한 청와대 참모들을 소주방이라 지칭하며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청와대 소득주도 성장 3인방은 경제 파탄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장 실장의 발언을 국민과의 전면전 선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적어도 국민과는 싸우려 들지 마십시오. 마치 홍보가 부족하여 국민들에게 설명하려 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고용 악화와 소득 양극화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 성장 관련 법안과 예산 폐기에 집중할 계획이어서 민주당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이 휴일인 오늘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최근 악화된 경제지표는 소득주도 성장을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근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고용 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가계소득 감소와 양극화 심화를 과거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개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계소득 악화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3대 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3대 축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높이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혁신 성장과는 필연적 관계이자 공전의 양면으로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해선 경제부처 수장인 부총리와 의견이 다를 땐 토론하고 정책을 선택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라며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과 여의도 개발 계획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들썩이는 서울 집값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자 박 시장도 한 달 반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먼저 김남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와 용산을 통째로 개발하겠다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말을 바꿨습니다. 여의도와 용산 마스터 플랜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지난달 10일 박 시장이 용산 일대 철도를 지하화하고 여의도를 재개발하겠다고 밝히자 서울 부동산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해당 지역 집값은 서울 평균 상승률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박 시장이 한 달 동안 옥탑방 생활을 마치고 강북 개발 의지를 밝히자 부동산값 상승세는 전방위로 확산됐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와는 엇박자 행보를 보였습니다. 교부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 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에 서울시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며 정부 입장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뒤늦게 상황 점검반을 설치해 부동산 상황에 긴밀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 지표에는 내수 경기가 부진하고 가계부채는 늘어나는 흔적이 담겼는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올해 상반기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을 깎아달라며 개인 회생을 신청한 20대와 30대 청년들을 안보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는 26살 유모 씨는 올해 1월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150만 원이 안 되는 유 씨의 월급으로는 가족 생활비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한 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행 대출은 이자를 갚을 여력이 안 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채무 돌려막기로 이어졌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먹여 살려야 되다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빚을 졌어요. 동생은 대학생에다가 취업이 안 되니까요. 극단에서 일하는 30대 박모 씨는 월세 50만 원과 가족 생활비를 내고 부모님의 빚 5천만 원을 변제하다가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2년 계속 제 혼자 변제를 했었어요. 이게 정말 매듭이 지어지는 보이는데 이건 그냥 무한한 방법일 거라는 생각. 이렇게 채무를 견디지 못해 개인 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5만 2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이상 늘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층이 20, 30대. 취업난으로 인해서 생활비 채무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창업 실패하면서 사업 채무가. 특히 올해 상반기 30대 개인 파산 신청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당장 여의도와 용산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는데요. 박원순 시장의 오락가락 행보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수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철도 구간을 지하로 옮겨 전시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힌 곳입니다. 개발 계획이 보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낸 매수자는 부동산 가격 급락을 우려하고 중개업자들은 가계약 취소를 걱정합니다. 가격 실컷 올려놓고 전환질하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온 재산을 갖다 다 이렇게 못 하는 건데 누구를 믿고 해요? 국민들이 기대지도 아니고. 이미 꼭대기까지 집값이 오른 여의도 지역에서도 보류 선언은 뒷북 행정이라고 비난합니다.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서울시를 원망하는 중개업자도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좀 진짜 이렇게 검토해본다는 발표를 하던가 거리던가 이렇게 되는데 너무 지금 남발하시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해요. 전문가들은 전격적인 보류 발표가 당장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집값이 바로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무엇보다 박 시장의 개발 계획만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들에게 단기적으로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수협과 옛 시장 상인들의 갈등은 3년째 이어져 왔는데요. 수협이 상인들에게 옛 시장을 비우라고 최후 통첩한 시한은 어제까지였습니다. 곧 강제 집행에 나설 예정인데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진입로 앞에 상인 수십 명이 앉아 있습니다. 철거를 시도하는 수협 관계자들의 구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이후 수협 직원과 상인들의 갈등은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지난 17일 부시장 상인들이 수협의 건물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협이 구시장 상인들에게 자진 퇴거해달라고 요구한 날짜는 어제까지인데요. 언제 강제로 철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인들은 오늘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시장 우리가 지켜갖고 여기 생업에 열중해야죠. 상인들은 새로 지은 시장이 좁고 임대료가 비싸 옮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인들끼리도 나중에 싸워 우리가 다 가면 좁으니까. 수협 측은 조만간 강제 철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제 집행을 고안한다고 추석 전에. 양측의 물리적 충돌 우려와 함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이산가족 상봉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남북은 올 가을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 차례 더 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곧 북으로 돌아갈 언니의 손을 놓지 못하는 동생. 언니를 태운 버스 앞 휠체어에 앉은 동생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2박 3일 일정은 65년 넘게 사무친 그리움을 달래기엔 한없이 짧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산가족 상봉에는 170가족이 참가했습니다. 아직 상봉을 못한 이산가족만 5만여 명이고 한 차례 만남을 가진 가족들도 상봉 이후 연락이 바로 끊겨 상봉 상설화가 간절하다는 지적입니다. 8살에 헤어진 언니를 71년 만에 만났던 김분일 할머니. 4년이 지나 지금은 모두 8순을 넘겼지만 연락은커녕 생사 확인도 어렵습니다. 북측 언니에게 달러를 전달해준다며 해외 브로커가 연락해온 게 전부입니다. 또 찾으면 좀 죽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고 만약에 통일이 돼도 금방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나 세대는 이제 못 볼 거고. 남북은 이르면 10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 차례 더 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미국의 전쟁 영웅이자 보수 진영을 대표하던 정치인이죠.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뇌종양 투병 끝에 숨을 거뒀습니다. 진영을 떠나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대표적 보수 정치인의 죽음에 미국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과 의사당에 성조기가 조기로 개항됐습니다. 미국 보수 정치권의 거목이던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81세를 일기로 숨을 거둔 겁니다. 해군에서 22년을 복무한 맥케인은 전쟁 영웅으로 불렸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때 포로로 잡혔던 그가 조기 석방 제안을 거절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Spent 5 years as a POW in the Hanoi Hilton, being tortured. And I'll tell you, most incredibly, when he was offered early release, he turned it down. 두 차례 대권에 도전했지만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던 맥케인. 지난해 투병 중에도 의회 표결을 하고 같은 당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등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는 행보로 초당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So grateful to the people of Arizona for the privilege, for the honor of serving here and the opportunities it gives me to play a small role in the history of the country that I love.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사망으로 미국이 큰 슬픔에 빠진 가운데 장례식장에는 생전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온 트럼프 대통령 대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했었죠. 그런데 이 결정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오늘 백악관이 이번 결정이 내려진 회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상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백악관 웨스트윙으로 들어섭니다. 모인 이들은 하루 전날 방북 계획을 밝힌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비롯해 앤드류 김과 성 김 등 북미 대화의 핵심 참모들이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던 볼턴 보좌관은 전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빈손 귀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The secretary is expected to meet with Kim Jong-un. No. We have no plans for a meeting of that sort, but I'll let you know any additional details as we get them. 중국은 남에게 책임을 미루고 변덕을 부리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방북 취소에 대한 반응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자 노동신문은 미일 군사훈련을 핑계 삼으면서 북미 관계 악화의 전적인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계속 추진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보도해 드린 것처럼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여의도와 용산 개발을 전격 보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이동영 산업부장과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갑자기 보류 방침을 밝힌 데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네, 먼저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년에 파리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상승세가 좀 멈추는가 싶었는데 6월 달부터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7월에 싱가포르를 방문 중이던 박원순 시장이 용산, 여의도 개발을 발표하자 서울 집값은 더 크게 뛰어올랐고 정부가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부가 이번 주에 추가 대책을 내놔도 소용이 없을 것이란 비관론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이 정부 여당에선 서울시의 후퇴가 절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을 발표할 때는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율을 거쳤나요? 네, 온전히 서울시 내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책이 뒤집혔다면 아마 관련 부서 책임자 문책이라도 나왔을 텐데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런 점으로 보면 정부 여당의 아주 강력한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를 받아들이면 엄청난 비판이 나올 걸 잘 알면서도 박 시장이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 시장은 오늘 오전에 갑자기 기자회견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공교롭게 박 시장보다 1시간 늦은 오늘 오후 3시 네.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강력한 정책, 앞서 보신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론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겠다. 이런 뜻을 내놨습니다.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선 새로운 당대표로 이해찬 의원을 선출했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의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문재인, 이해찬, 장하성, 박원순으로 연결되는 이 퍼즐을 연결을 해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당정청이 이제부터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밀고 나가겠다. 이런 뜻이 읽힙니다. 네.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개발 계획을 전격 보류한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집값 안정되는 건가요? 아니, 자, 강남이 왜 비쌉니까? 이 걸어 다녀만 봐도 여기저기에 지하철역이 보일 정도로 대중교통이 월등하게 잘 돼 있습니다. 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됐다고는 하지만 이른바 입시 명문 학교들이 몰려 있습니다. 각 분야 최고 수준의 학원도 건물마다 있습니다. 이 다른 지역으로 수준 있는 학교를 이전을 시키든지 그게 어려우면 우수한 학교를 지역마다 세워야 하는데 이 외고나 자사고까지 없앤다고 하니까 이 강남 수요만 전국적으로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통과 교육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살피지 않고 그야말로 집값의 문제로만 집착을 한다면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결국 실패할 우려가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영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던 설정 스님이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지만 불교계의 갈등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주류 세력과 개혁을 요구하는 측이 맞서면서 조계사는 오늘 극심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비위 의혹을 받던 설정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에서 해임되고 맞은 첫 주말, 불교계는 도로 하나를 놓고 양쪽으로 쪼개졌습니다.
도로 안쪽은 조계종 개혁을 요구하는 승려대회가, 조계사 안에서는 중앙종회 등이 교권 수호대회를 열었습니다. 조계종을 마치 범죄 집단의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승려대회 참가자들은 조계종 기득 세력의 비위를 비판하며 총무원장 직선제를 요구했습니다. 이 적의 참담함을 온몸으로 참회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정당개혁을 촉구하는 바이다. 조계종 주류 세력인 교권 수호대회 측은 거짓 개혁이라며 맞섰습니다. 종단을 위협하는 불교 파괴 세력을 엄단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 종단의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승려대회 참가자들이 조계사를 둘러싸고 행진을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6개 중대 480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수협과 옛 시장 상인들의 갈등은 3년째 이어져 왔는데요. 수협이 상인들에게 옛 시장을 비우라고 최후 통첩한 시한은 어제까지였습니다. 곧 강제 집행에 나설 예정인데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진입로 앞에 상인 수십 명이 앉아 있습니다. 철거를 시도하는 수협 관계자들의 구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이후 수협 직원과 상인들의 갈등은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지난 17일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의 건물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협이 구시장 상인들에게 자진 퇴거해달라고 요구한 날짜는 어제까지인데요. 언제 강제로 철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인들은 오늘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시장 우리가 지켜갖고 여기 생업에 열중해야죠. 상인들은 새로 지은 시장이 좁고 임대료가 비싸 옮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인들끼리도 나중에 싸워 우리가 다 가면 좁으니까. 수협 측은 조만간 강제 철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제 집행을 공언을 한다고 추석 전에. 양측의 물리적 충돌 우려와 함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관통한 지 이틀 만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남부지방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밤부턴 중부지방에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관광버스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8분쯤 경남 함안군 남해 고속도로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45인승 관광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진 겁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를 포함해 버스에 타고 있던 40명이 다쳤습니다. 차가 넘어지거나 전도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살짝 옆으로 기울어져갖고 전부 다 경상입니다. 울산에선 오전에만 111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전 8시쯤 울산 울주군 태화간 인근에서 불어난 물에 고립된 20대 야행객 2명이 구조됐습니다. 울주군 베네골 계곡에선 승용차가 급류에 휩쓸려 50m 계곡 아래로 떠내려갔습니다. 이 차에 타고 있던 30대 운전자는 창문을 열고 탈출했습니다. 전남 순천시에서는 오전부터 쏟아진 비로 폭 7, 8m의 영촌천이 범람해 인근 주택가가 물에 잠겼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태풍 쏠릭 때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와 강원, 전북 등에는 50에서 150mm, 충청에는 최대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엔 오늘 밤부터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충북 옥천에서 숨진 일가족 4명과 함께 자해한 상태로 발견된 40대 가장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르면 내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충북 옥천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에 인근 주민들은 생전 단란했던 가족을 회상하며 충격을 감추지 못합니다. 10살짜리 딸내미가 지금 태어난 발생이 너무 약한데 그 자체가 아기지간에도 괜찮았어요.
이웃들은 이번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40대 가장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검도관의 원생에게서 돈을 빌릴 정도로 빚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전했습니다. 거기 다니는 애들은 통해서 나이 좀 늦은 애들 걔들한테 돈을 이렇게 산책 사는 사람 소개해줘가지고 돈을 얻어달라고. 일단 저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다 빌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빌리는 게 이제 저한테도 빌리고, 동료 사모님한테도 빌리려고.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A씨는 어젯밤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고 있을 A씨를 이르면 내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의사하고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수전 대모를 하려면 내일이라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아내와 세 딸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내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펴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전 대통령 측은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SNS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을 저장한 노트북이 싱가포르에 있다는 말을 자신의 딸이 형사에게 들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경찰이 공식 반박에 나섰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노트북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부선 씨는 증거가 있다면서 분당경찰서 녹취라는 제목의 메모를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이 현재 231개에서 607개로 대폭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했던 중대 담합행위 고발건이 폐지돼 공정위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도 현재 2배로 높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에 이어 재계 순위 7위인 GS그룹도 대규모 투자와 고용 행보에 동참했습니다. GS는 앞으로 5년 동안 에너지 부문에 14조 원을 투입하는 등 모두 20조 원을 투자하고 2만 1,0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GS의 연평균 투자액은 최근 3년간 평균 투자액보다 25% 정도 늘었고 채용 규모도 10% 이상 늘어납니다. 낯선 사람들이 남의 집에 모여서 취향을 공유하는 문화가 뜨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사교의 장이었던 19세기 프랑스 살롱 문화에서 비롯된 건데요. 김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말 오후 낯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남의 집 거실에 둘러앉아 집주인의 취향을 나누는 모임. 오늘은 수집에 관해 서로 공유합니다. 남의 집 서재, 남의 집 보이차, 남의 집 마그넷, 남의 집 향신료처럼 집주인에 따라 모임 주제가 매번 바뀝니다. 오로지 취향만을 공유하는 현대판 살롱 문화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뭐 취향이나 주제가 있는데 그걸 또 친한 친구들이랑 말하기 뭐한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과거 프랑스의 살롱처럼 인문학자와 예술가들이 주축이 된 진짜 살롱도 있습니다. 이들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인문학과 미술을 논합니다. 오늘은 그림이고 제가 원래 오는 금요일은 인문학처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그런 주제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오히려 다른 편견이나 그런 거 없이 SNS상의 가벼운 연결, 학교와 직장이라는 딱딱한 소속감을 벗어나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내일 출근길은 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 중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심한 곳은 한 치 앞을 보기 어려운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소보다 여유 있게 나서야겠고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그리고 충청도 많은 곳으로는 200mm가 넘는 비가 예상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등구의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 지역에도 최고 150,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전남과 경남 지역에도 30에서 80mm의 적지 않은 양이 더 내리면서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남부의 비는 내일도 종일 이어지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21도, 남부는 광주 24도, 부산 25도로 남부지방은 다소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강릉 26도, 대구 29도로 오늘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내일 이후로도 이번 주는 계속해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또 당분간 낮 기온은 서울 기준으로 30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